중정실로 36건 중종 14년 7월 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삼공이 의논드렸다. 국기 이래 복색 바꾸는 일은 마땅히 널리 옛 법전을 고하여 참작해서 결정하소서. 중정실로 36건 중종 14년 7월 8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김인명은 패조 때에 서총대 감력관이 되어 군사들을 침해하여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본래 사료에 끼일 수 없는데 어찌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원이 전의 이를 아뢰니 인명은 채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인명은 패조 때 겨우 단상 한 상기가 지나자 기탄 없이 고기를 먹었다. 서총대는 창경궁 안에 있던 돌로 쌓은 대인데 양상군이 방탕과 행락을 마음대로 하던 말년에 피사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수천 명의 지방 인부를 동원하여 크게 축대를 쌓고 그 안에는 배를 띄울 수 있는 큰 못을 파는데 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많은 감력관을 뒀는데 이들의 폐단이 많았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8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정부에 분부하였다. 특히 무류한 내가 외람하게 신인을 맡아 위로는 조상을 계승하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아래로는 백성이 제 곳을 잃게 될까 두려움으로 잠자고 밥 먹고 할 틈이 없이 나서린 지 지금 14년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성의가 신실하지 못하고 덕이 극진하지 못하여 다스린 공효와 정사한 효과가 아직까지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 우양이 때를 어겨 기근이 해마다 잇따르고 민생들이 고달파 시름과 원망이 날로 쌓이며 풍속이 야박해지고 간사한 짓이 점점 퍼지므로 하늘의 화기가 간범하여 재해를 초래하며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올여름 한창 자랄 계절에 너무 가무는 한재가 일다가 어느새 비가 많아 수해가 일어 골짜기가 넘치고 산더미가 무너지게 되어 양주 지방에서는 남녀 8사람이 매몰되고 소, 말, 닭, 개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에는 남쪽 고을에서 천상의 변괴가 지극하고 일본의 바야흐로 성변을 아뢰어 왔으니 나의 측은한 생각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이는 과인의 몸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천주의 비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백성이 무슨 죄리야. 무릇 나와 더불어 하늘이 준 벼슬을 이어받아 백성에게 임하는 자들이 어찌 각각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서로 미급한 점을 닦아 하늘의 꾸지람 응답하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나의 이런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중외에 효유하여 산림과 초위하여 궁벽한 마을과 찌그러진 집에서라도 능히 나라를 근심하고 시국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쪽 될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극력 과인의 몸과 조중의 병폐를 지적하도록 하라. 중종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8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각도 관절사 맥해 승부 유수에게 유시하였다. 이번 비의 수해가 과다하여 가옥에 매몰되어 사망하게 된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니 마음을 다해 돌보아 구제하라.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국기 1의 치제 때 천단복 차림을 하는 일로 대명회전에 표를 붙여 아뢰었다. 천단복은 엷은 옥색의 제복을 말한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중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간원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계의 수해가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더러 매몰되고 전답이 모두 손상되었는데 호조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며 특징관 고영산이 아뢰기를 경기는 해마다 흉년들다가 이번에 또 이러하니 백성이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 싶습니다. 또한 시인이 자세히 생각해보건대 양전하는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하지 않았는데 이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양전하는 일은 농사가 흉년도로 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하며 영산이 아뢰기를 양전에 상정해야 할 일이 있으니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에 보고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중제치료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성질을 보내 영상 조화 정광필 조화상 신용계를 문명하니 용계는 아래기를 신이 어제부터 부종 정세이다 고창 정세가 겹쳐 일어나 지탱하지 못하는데 지금 특별히 근시를 보내 문병하게 하시니 상상의 연애가 지중하십니다. 소신이 평소에 들큰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병이 들어 조금도 나을 기약이 없으니 신을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광필은 아래기를 지금 두 차례나 문병을 받아 상상의 은혜가 지종하시나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고 오직 조금 나 대궐 앞에 가서 사은숙배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지금 수해가 과다하여 집이 기울어지거나 매몰되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바라건대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널리 효유하여 대피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단속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은 도중성의 병을 듣자 깊이 우려하는 빛이 있었고 광필은 병이 위독하였으나 오히려 민생을 염려하여 은근히 계달하여 옛 재상의 풍도가 있었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양주에 매몰되어 죽은 사람 최소 산 등에게 치제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로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도성 안평지의 말이 묻힐 정도로 깊었다. 와. 중제실력 36권 중종 14년 7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리었다. 옥종은 부녀자로서 능히 장부도 하지 못할 일을 하였으므로 그의 우예와 전리를 마땅히 우악하게 표상해야 하니 상상의 하교에 정문하라고 하신 것이 매우 지당합니다. 다만 부녀자는 부모의 집을 위로 치고 지아버지의 집을 내로 치는데 이 일은 비록 표창은 해야 하지만 누이가 오라비를 위해 손가락을 끄는 것이어서 이는 실로 상강 이외의 일이니 어찌 효도와 우애를 다한 사람들과 같은 법으로 정문화에 표창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에 효도와 우애하고 절의를 지킨 사람은 물품으로 상을 주고 우등하게 특이한 사람은 정문하고 복화한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대전에 의하여 물품으로 상을 주고 복화한다며 표창하는 법에 적중하게 되었기에 감히 개품합니다. 충청도 목천현 여인 옥종이 그의 오라비 개근이 나쁜 병을 얻자 손가락을 끊어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먹이니 병이 자도가 있었고 또 서울 중부 장통방에 사는 사비 숙미라는 사람이 나이 14세인데 그의 어미가 병으로 장차 죽게 되자 다리살을 베어 구워 먹이니 차도가 있었는데 예조가 옥종은 물품으로 상을 주어 복화하고 숙미는 정문하고 복화하기를 아뢰므로 상이 예조에 묻기를 옥종은 형제간의 정심을 남아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였으니 숙미와 동일하게 정문하고 복호한다 하므로 이렇게 아랜 것이다. 중초실로 36권 중종 14년 7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불시 소대에 나아가다 시독간 조우가 아래기란 지금에 말하는 사람들이 옛적 사례를 지금에 시행할 수는 없다 하고 또는 한결같이 옛 제도를 고칠 수 없다 하는데 이는 모두 변통을 모르는 말이고 이는 오직 사세를 보아 병통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외국 사람들이 모두 나이 젊은 사람들이 옛 제도를 모두 고치려 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상투만 알고 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를 이어받은 임금이 그대로 예법을 따름은 곧 상례입니다. 그러나 변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찌 예법에 구애되어 변통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령 옛 제도가 모두 좋다고 한다면 좋게가 3대 때 법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모두 준수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또한 조종들께서 법을 만들 적에 어찌 만세의 법으로 정하기를 기필하였겠습니까? 역시 때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도 역시 예법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세에 따라 적중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참참간 정순붕은 아래기를 옛 제도를 고치려 하는 것도 잘못이요 한 법을 굳이 지키려는 것도 또한 잘못인데 한 법을 만세토록 강행하는 것은 고집불통이 심한 것이니 부득이 변통해야 할 법은 변경해야 하고 고쳐서 안 될 것은 변경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법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고 변통할 줄을 몰라서도 안 되고 일체 고치는 것도 또한 안 되나
변경한 다음에는 반드시 폐단이 있어 그의 폐해가 더욱 심하니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 하였다. 조우가 아래기라. 더근데 성상께서 대신 종총에게 친히 문명하는 범죄를 저항하고 싶어 하신다니 성상께서 옛 도를 행하시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대의 군왕과 임금들이 누군들 치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실현하지 못한 것은 특히 옛 도를 실행하지 않았어인데 복색을 정하고 종법을 세우는 일 같은 것도 또한 근거에 있지 않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폐수가 크게 어지럽힌 뒤부터 퇴폐함이 막심하였는데 주상께서 중흥하여 닦아서 거행하시게 되어 이야말로 크게 다스려질 기회이니 바라건대 여종 시일하게 그 뜻을 지키시어 지극한데 이르도록 하소서 하고 순봉은 아래기를 신이 조종조의 문병한 일을 고찰하건대 어제 전교하신 것과 5년 중 합치하여 세종 때의 유정현 이직 등이 죽자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거예하였으니 지금 만약 시행한다면 또한 인조종들이 하신 일보다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허례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정부의 문옥명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의계하기를 성정색 문옥명은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율대로 주의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속인 일이 심하지 않아 만일 극형에 처한다면 과중할 듯하니 위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은 감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매몰되어 죽은 사람들에게 치지하는 일은 성상의 생각이 있도록 지극하시어 위로는 하늘의 재변을 조심하고 아래로는 죄 없는 백성을 돌보시려는 것이니 비록 치지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하전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장사 채비를 마련해주고 친족을 돌봐주면 되고 치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사 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우의정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여제를 마련하여 주인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또한 예가 있으니 매몰되어 죽은 사람들을 이번에 치제하더라도 됩니다. 그러나 시체를 찾게 된다면 장사 비용을 주고 또한 친족에게 휼전을 내리면 스스로 제사하게 될 것이니 국가에서 치제할 것이 없고 만일 시신도 찾지 못하고 또한 친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사전에 없다 하더라도 또한 치제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비록 치제해도 되나 시신을 찾게 된다면 치제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춘추관이 서울과 외방에 있는 실로 거풍하는 일을 품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국의 일은 중요하니 의뢰 외방에 사관을 보내 거풍해야 한다. 그러나 폐단이 없지 않으니 외방의 겸 춘추로 하여금 하게 함이 어떨런지 춘추관 당상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를 홍문관은 한갑 문헌을 맡아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담하고 사리하는 책임도 매우 중하여 이 직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오래 맡게 되어야 소임이 전일해지는데 근래 시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홍문관이 매우 허술합니다. 오늘 장사의 기준이 또한 검상이 되었는데 비록 검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찌 경영관처럼 중요하겠습니까? 그대로 임명하기 바랍니다. 하고 또 한 창류의 채직을 청하였는데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은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상에게 분부하기를 식지하게 비었으니 기준이 비록 자금은 찾지 못하였지만 의망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상 등이 회개하기를 기준은 과연 특별히 임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망으로 의망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당초 하문하였을 때 신상은 기준의 인물은 비록 직제하게 될 만하나 다만 나이 젊고 배설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승직시키는 것은 조정의 채무에 경솔한 듯하다여 깊이 어렵게 여기는 기색이 있었고 참판 윤은보 참의 정충량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정량 이 약병이 주는 인물이 이미 합당하고 또한 승상께서 분부가 있었는데 어찌 나이 젊은 것과 배설한지 오래지 않은 것을 헤아리겠는가 했으나 상은 그래도 매우 어렵게 여겼다. 중종치료 36권 중종 14년 7월 13일 갑진 6번째 기사 김식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기준을 헌문관 직제하고로 정응을 전한으로 장옥을 부응교로 이연경을 교리로 권운을 부교리로 삼았다. 진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4일 을사 첫번째 기사 정은 권전이 아뢰기를 어제 정사한 것을 보고 마음에 공편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전을의 자격에만 따라 하였으므로 진실로 폐단이 있었으니 지금처럼 사람을 임용함이 매우 좋기는 하나 예측하게 하던 방법의 본뜻은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국의 대소도 있고 계급의 차이도 있고 구군의 차이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것을 헤아리지 않고 임용한다면 이도 또한 지나친 일입니다. 이조의 소임은 곧 전형과 같아 오직 경종을 헤아려서 할 뿐이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일 도청 도술 하듯이 한다면 무부와 옥이 혼동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어느 인물로도 난 것이 아닙니다. 대저 빈자리가 있으면 곧 채움은 3대 적에 하던 일이 아니니 적임자를 구득하여 채움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 임용하는 도리가 과연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무사람과 특이한 것이 없는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자격에 따라 임용해야 하지만 발탁하여 쓰는 사람이라면 자격을 따질 것이 없다. 기준 정은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직제학 전환에 합당하지 하기 때문에 자임한 것이다. 적임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둔다고 하는 것은 곧 삼공을 두고 한 말이니 직제학 전환 같은 소임은 적임자가 있으면 오래 비워둘 것이 없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는 곧 전이 지제교를 사은 숙배할 때 아랫말이다. 어제 정사의 기준을 직제학 정응을 전한 장옥을 은교로 삼았으므로 전이 비록 이 일로 인하여 논개한 것이나 그의 본인은 준 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곧 이조 판서 신상에게 있었던 것이다. 전이 항상 신상을 낮게 여겨오다가 정운으로 있게 되자 말하기를 이조는 곧 천관의 총재인데 상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합당치 못하다 하여 농박하려다가 동료들이 의논이 일치하지 못하여 반론하지 못한 지 여러 날이었기 때문에 아랫말에 이조를 지적한 것이 많았었다. 한때의 공론이 급박한 일도 아닌데 동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굳이 그대로 와서 아뢰면 매우 경솔한 짓이다 하였으나 이는 그의 지적한 뜻을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청 도설은 한간에 뜬 소문을 그대로 믿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진조실호 36권 중종 14년 7월 14일 을사 두번째 기사 불시 소대에 나아가다 참찬간 한충이 아뢰기를 신이 전번에 중국에 갔을 때 듣건대 이전에 사신으로 영경에 갔던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많이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지옥을 받게 했다 합니다. 사신 나가는 신하는 중국에 가서 전대하게 되니 가려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지당하다. 전대하는 소임을 어찌 누구나 할 수 있겠는가. 전조가 마땅히 가려서 보내야 한다 하였다. 충이 아뢰기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모두 장복의 제도가 모두 중국의 예법대로이니 이는 반드시 지난날의 유식한 선배들이 유학하며 보고 와서는 본조에도 모방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조에서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킨 것이 매우 좋은 법이었으니 지금 만약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키고 서책 및 업률에 관한 것도 청구하며 따라서 예의에 관한 것도 청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책을 청구하는 것과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키는 일 등은 과연해야 할 일이다 하자 참작관 김식이 아뢰기를 지금은 중국이 혼란스러워 비록 입학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충이 아래기라. 학교 이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근자의 학교에 행행을 해한지 오래니 석전제 같은 데는 친히 가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시약하려 하면서도 지금은 바야흐로 더운 철이어서 실현하지 못했으니 가을 서늘한 때를 기다렸다. 거행하려 한다 하였다. 심은 아래기라. 신은 종법을 고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매우 반가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종법은 곧 3대 시대의 법으로서 인륜을 도타이 하는 풍속을 이루어 백성에게 근본을 알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일이 감독하여 행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귀척 대신들로부터 먼저 스스로 거행한다면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대적 교화는 위에서부터 거행한 후에 시행되는 것이니 시급히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 충은 아래기라. 사람 임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여 마음을 다해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세는 좋게 여김과 나쁘게 여김이 분명하지 못하여 비록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문항과 이사에 능하거나 혹 재주와 기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하게 되니 위에서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숭상하여 그런 뜻을 보이게 된다면 아랫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이를 추종하여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비록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 일을 맡겨서는 안 되니 지금 비록 그런 형적은 없지만 또한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의 은사와 이치는 비록 능란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학술이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이 의심스럽다면 어찌 그리 부족한 박률한 사람만 하겠습니까? 비록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아뢰었지만 이는 상상께서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이상이 한참 동안 생각하는 것이 있는 듯 하다가 이르기를 알지 못하겠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였다. 설경 경세 이는 아니기라. 근자의 특지로 벼슬을 제수하신 것이 많은데 재기가 있는 사람을 숭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식은 아르기라. 그의 재능을 취득하여 관적을 제수하면 배단이 적지 않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런 사람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 특명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비록 특명하였더라도 그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뢰 대간의 공문이 있을 것이다. 하며 충이 아르기라. 재능 있는 사람을 쓰기 좋아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요사이 내가 이런 사람을 샀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어 그가 누군가를 듣고 싶어하여 충을 쳐다보았으나 한참 동안이나 되어도 충이 알아차리지 못하자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정의가 서로 믿어야 하는 법이니 만일 이런 사람을 임명하였다면 아래 사람들이 스스로 말해야 될 것이다 하며 충이 아뢰기를 이런 사람은 자연히 무리가 일대가 있으니 신이 지목하여 아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세인은 아뢰기를 인재는 각각 대소와 장단이 있어 같지 않으니 사람을 임명할 적에 되도록 그의 기국에 맞게 임명해야 합니다 하고 충이 아뢰기를 사람 쓰는 일은 모두 위에서 짐작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저 사람 쓰기를 노리는 마음이 없고 성실 정직한 사람을 우선 임용한 다음에야 주양이 한결같이 정해지는 법이니 노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말한다. 대저 충이 아랫말은 모두 뜻이 있는 것이니 박눌, 질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는 말은 그의 뜻이 김정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치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인숙을 가리킨 것이며 세인이 한 말은 또한 이 계명을 가리킨 것이니 계명은 특지로 찬성이 되었다가 대간의 논박으로 채직되었고 인숙도 또한 특지로 부재하게 되어 비록 논박으로 채직된 것은 아니고 사면에 의해 채직했었지만 한때 잘못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계명의 사람들은 이미 공론에 올랐었고 인숙은 당시의 사료들이 모두 노리는 마음이 있다 하여 잘못 의심했으나 또한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했었다. 대지어 인숙은 당시의 공론에 논란받은 지 이미 오래였고 임금의 특명도 또한 한 번만이 아니었으니 필시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하여 특이한 대우를 했던 것인데 중에 아래는 말이 너무 함축된 뜻이 있으므로 상이 잘못 의아만 하였지 마침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했었다. 대저 신하가 임금에게는 너무 함축되지 않게 말을 해야 하는데 충의 말이 이러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의욕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게 하니 식견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여겼었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기준을 직제학 정응을 전한 장옥을 언교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기가 모두 할만합니다. 그러나 뱃설한 지 오래지 않고 나이 30이 못 되니 국가의 채통이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발단이 한번 열리면 마침내는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등 사람 이상은 장록으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지만 중등 사람 이하는 장록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자가 대개 적은 것이니 신등의 아래는 말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정윤겸은 가순으로 승진하여 회령부사를 제비했는데 역량이 합당치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기준등은 과연 모두 나이가 젊다. 그러나 사람 쓰기를 나이 많고 적은만 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현명 여부를 볼 뿐인 것이니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정윤겸은 이조가 추천한 것이니 채직할 것이 없다 하였다. 신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정광필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장명의 권한은 임금이 마땅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평군수 이성이 중림, 찰방, 구사기만 모두 자궁하였는데 지금 만약 가자한다면 반드시 당상으로 올려야 하니 더욱 경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목에 비록 작업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위에서 결정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안당은 의논드리기를 형조의 사목이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목을 이미 고치지 않았으므로 지금 만약 고치지 않은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는 신의를 잃은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마땅히 사목대로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는 탈옥한 죄수가 를 잡은 자에게 주는 상에 대하여 논한 것이니 형조의 사목이 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논한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상을 경이하게 줄 수는 없다. 다만 자궁했는데도 준직이 되지 못한 사람은 실직에 서용함이 없다는지 이 조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4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성지 박세희가 아뢰기를 요사이 감호 죄수가 죽는 일이 많아 상고해보니 6월 초하루부터 이달 보름 전까지 죽은 자가 15인이나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감옥 죄수가 서로 잇따라 죽으니 내가 매우 괴롭고 괴이하게 여긴다. 전일에는 감옥 죄수가 죽는 일이 많으면 반드시 소속 난관을 주문했었으니 나의 처근하게 여기는 뜻을 형조에 일러주라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성절사 박영이 표문을 받들고 북경으로 조회하러 가는데 표문의 배송을 의식대로 친히 거행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좌 이정 신용계가 병으로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재주와 식견이 뛰어나고 문장이 풍부하여 의아한 일을 결단하고 어려운 일을 분별하기를 거북점이 길흉을 판단하듯 하고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고 임기응변하기를 마치 자귀로 어그러진 나무 마디를 쪼아내듯 한다. 선조로부터 명성을 날리다 과인 때에 이르러서 공로를 세워 드디어 삼사가 되어 무사람의 신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노승한 신하가 직위에 있는 것을 믿어 신녀로 여겨왔고 앞으로 나와 진달하는 계책을 가지고 정사를 해왔는데 어찌 뜻밖에도 한번 아프자 인퇴하여 몸만 보존하기 위해 짐을 벗으려는가 모름지기 대일을 생각하여 굳이 인퇴하리 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무신 중에 장수될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화석강 한 가지 일에서 임금이 좋아하는 바를 상 가지 안 할 수 없음을 보았다.
휘종이 한번 주면 등의 말에 현혹되자 천하의 창생들이 이미 공공해졌고 그가 마침내 북쪽 오랑캐의 조정에 감금된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다 하며 특징관 김세필이 아래기를 임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호하는 데 있으면 소인이 반드시 그 틈을 타 파고드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 보존하기를 힘써 항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호하는 데가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인이 틈을 노려다가 화가 창생에게 미치게 됨을 어찌 알 것입니까? 하고 지사 이 장군은 아래기라. 지금 성악이 고명하시어 능히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시니 어찌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한 가지 생각이라도 혹 잘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과연 요사이 재변이 많아 도성 안에도 수재가 있었고 양주에서는 매몰되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또한 감옥 죄수가 죽은 사람이 많으니 형조의 관원들이 형벌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내가 매우 두렵게 여긴다 하며 세필이 아뢰기라. 요사이 감옥 죄수가 과연 많이 죽었습니다. 돌림병이 서로 감염될까 싶어 그런 병자들을 옛 병조 자리로 옮긴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어 지극히 놀랍고 애처롭습니다. 더군데 감옥 안이 지극히 좁은 데다가 깊어 여름철에는 훈증한 습기가 통하지 못하고 막힘으로 형장에 상한 데가 썩어 문지러지는 자가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옥을 넓힐 수는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어금부에다가 행랑을 짓되 방을 따뜻하고도 시원하게 하여 사람의 기운이 소통하게 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며 또한 옛 행랑에다 벽을 막아 따로따로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벽을 막아 따로 있게 한다면 훈정할 배단이 없게 될 것이고 또한 형조의 관원들도 빨리빨리 차결하여 지체되지 않도록 전략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정희 형조 판사가 되면서부터 한갖 법조문에만 구애되어 옥사철의 신중히 심의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화기가 손상되어 재변을 부르는 까닭이라고 여겼었다. 이에 앞서 정원 대사원 김씨은 장명이 되어 서로 소문이 나도록 혹독하게 다루기를 힘써 미운 죄인이 있으면 실종과 죄를 묻지 않고 지나치게 고문을 가하여 부자가 나란히 옥중에서 죽는 사람까지 있었다. 대사원 조광조가 아뢰기를 기중, 정응, 장옥 등은 모두 분명하고 민첩하여 앞날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 자객을 따르지 않고 발탁하였음이 진실로 좋은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응은 나이 겨우 30이고 기중과 장옥은 모두 30도 채 차지 못한 청춘 소년들이니 얘들을 어찌 꼭 뛰어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옛말에 40의 벼슬을 시작한다 하였으니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진 다음에 벼슬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저노숙한 사람이 반드시 윗 바늘에 있은 다음에야 조정의 예모가 중요해지고 완사가 화평한 법인데 만일 이런 예가 이루어진다면 나이 젊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차차로 발탁되어 승진하려 하여 조정이 극도로 가벼워질 것이고 성자 신손 때에 이르러 이를 줄례로 삼는다면 후일의 배단이 한이 있겠습니까? 나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명기를 중히 여겨야 하며 명기가 중시되지 않으면 조정이 지극히 경시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진 세상의 명기가 중시되고 어지러운 세상의 명기가 가벼워지는 법이니 모름지기 신중해야 합니다. 하고 정원 권자는 아래기를 기준은 비록 옳게 여김과 그르게 여김이 분명하고 재주와 역량이 있지만 어찌 성취된 사람이라고야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등용은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다렸다 써야 합니다. 신등이 위에서 사람 등용을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세가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래는 것입니다. 하고 안당은 아래기를 위에서 반드시 인지를 아끼고 작성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하고 광조가 아래기를 안당이 아랫말이 비록 능히 세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는 하나 아껴야 한다는 말은 매우 좋습니다. 대신이라면 능히 인재를 알아 모두 임용하여 포부를 펴도록 해야지 어찌 아껴야 할 뿐이겠습니까? 아낀다는 말은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되는 말이나 대신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말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대신과 대간의 말을 듣건대 작업을 띄어 임용하면 합당치 않으니 마땅히 전조에 물어보아 처리하겠다 하며 본전이의 아래기라 사람 쓰는 일을 전조가 맡아보아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공평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형을 맡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래기를 신상은 호오가 분명하여 쉽사리 구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찌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정윤겸의 일을 아뢰었으며 장군은 아뢰기를 윤겸은 일찍이 웅천 현감이 되어 매우 이 일에 근신하였고 또한 남도 절도사가 되었어도 매우 부지런하고 근신하였으니 이 사람의 인품이 제상의 직에 당했으라면 알 수 없지만 이를 다스린 데는 부지런하고 근신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 중에 가당한 사람이 있지만 승지를 제수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승지된 지 오래지 않아서 시급하게 채직하는 것도 매우 배단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 중에서 가려보냄이 어떨까 하며 당이 아뢰기를 문신 중에 비록 할 수고 말다리기에 능한 사람은 있어도 변방 사정을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세응이 어떠할까 하며 당이 아뢰기를 세응이 비록 송사처결하는 일 등에는 능하지만 인심을 진압하여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는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했다. 광조가 아뢰기를 신이 전지를 보니 도둑 잡은 사람에게 관직으로 상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대전에 관직으로 상 준다 하는 사항은 곧 그 자신이 스스로 잡아바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번 일은 차임을 받은 사람이 잡은 것인데 무슨 공이라 하겠습니까? 상격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이어서 이처럼 외람하게 하다가는 장차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의논하에 정한 상격이 자목 과중하게 되었으니 사목이 이미 그렇게 되어 신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근도 역시 사목이 그러하여 신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상조해야 한다고 의논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옳으냐 그러냐는 과연 그 말과 같습니다. 하니 정응등을 채직하고 도둑 잡는 상격을 고치도록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응은 천품이 고매하여 서경의 문풍이 있었고 주는 금처럼 쟁쟁하고 옥처럼 윤택하여 영락의 학문의 기품으로 당시 사람들이 쌍벽이라고 지목했었다. 상이 그들의 재질과 영향을 중히 여겨 차례를 밟지 않고 밟다가 임용했었는데 더러 급작스럽게 승진하는 비난이 있으므로 사헌부가 나이 젊은 것들을 들어 누차 아래에어 자 윤호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납의 경차관을 유장으로 가려서 보내어 사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변방에서 추위로 고생하는 장수와 사졸들을 또한 주육을 내려 위로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춘추관이 의계하기를 외방사고의 거풍하는 일을 외방의 겸춘추로 하게 하려 하시나 외방 겸춘추는 사관이 아닙니다. 사국일에 이런 발단을 열어놓으면 사국일이 가벼워지게 될까 싶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정윤겸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어제 표문의 배송하실 적에 장차 장막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 백관이 모두 말에서 내렸었는데 경명군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로 타고 달려서 지나갔습니다. 이는 백관에게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조정을 경멸한 것이니 국문하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윤경은 마음가짐이 부지런하고 근신스러우니 채직할 것이 없다. 경명군은 종부시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안당 예조판서 남군 우찬성 이장군 호조판서 고영상 병조판서 유담년 이조판서 신상 우참찬 이자 형조판서 김정 예조참판 최명창 참의 박호를 명소하여 종자법과 치제할 때의 복색 침림하여 문병하고 청정하는 것 및 가래와 오래 의주가 합치되게 하는 일 등의 의논하게 하니 안당이 아뢰기라 오늘 의논할 것은 모두 예문에 관한 일이니 각 당상 권균 김전도 명소하여 의논에 참여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층은 아뢰기라 오늘의 의논은 국가와 관계가 지극한 것이니 대간 홍문관도 아울러 명소하여 함께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관각 당상은 홍문관, 예문관, 대지학과 지학을 말한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국가의 모든 큰 일을 모두 대간이 의논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예문에 관한 일로서 틀림없이 시행할 것이니 예관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널리 의논해야 할 것이 뭐 있음이요. 무릇 일이 의정된 다음에는 대간이 자연 규탄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의논에 꼭 모여야만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정된 다음에 대간이 옳고 그름을 규탄함이 과연 가하다. 다만 공론이 한번 정해진 다음에는 시끄럽게 고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확정하고 싶기 때문에 모두 명소한 것이고 지금 일제히 모였으니 즉시 입대해야 한다 하였다. 대간이 회개하기를 각기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니 지금 마땅히 입대하겠습니다 하고 대신들과 함께 들어가니 승지 한충이 묻기를 국기일에 복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복색일을 조종조의 일기를 고찰해 보아도 또한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주자 가래는 기일에는 복색을 천담색으로 한다 하고 구준의 대학 연의보에는 지일은 천담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지일이란 그날이란 말이며 대명회전에도 이틀 전부터 천담복을 입는다 했으니 이번 국기의 취재 때 개사관은 천담복을 사용함이었다 하리까 하고 권균 김전은 아뢰기를 신등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고 남군 이 장군은 아뢰기를 주자 가래를 주 삼아야 합니다 하여 좌우사늘의 말이 모두 이와 같았다. 최명창이 아뢰기를 길제 때 익선관과 골룡포 차림으로 향축을 친전하는데 대범 익선관과 골룡포는 길복이어서 예문에 맞지 않을 듯하니 이도 또한 물어봄이었다 하리까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골룡포는 화려한 의복으로 이는 취재할 때 합당치 않을 듯하니 오름지기 예조와 홍문관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결정하게 하여 만세토록 시행되게 하소서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길질 때 복색을 바꾸는 일은 모름지기 딱 확정해야 합니다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옛글에 제명하고 성복한다 하였으니 길질 때 복색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입니까 하고 모두 아뢰기를 이른바 성복이란 옷을 정결하게 함이지 어찌 화려한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평시에도 취지하는 날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지 화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복 바꾸는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하였다. 교리 이 희민이 아뢰기를 천단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취재하는 날에도 반드시 입는 옷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희 아뢰기를 취재할 때는 반드시 명의포가 있었다 하였으니 반드시 옷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하고 홍문관원이 모두 아뢰기를 신등이 또한 고찰해 보니 취재 때 반드시 명의포가 있었다고 했으니 이것은 곧 모욕하는 옷입니다 하고 김정희 아뢰기를 그러나 어찌 취재하는 옷이 없었겠습니까 하였다. 항충이 또 칠림하여 문병하는 일에 대하여 물으니 당이 아뢰기를 대신의 병이 위급할 때 이 예를 행하는데 곧 예전 제왕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옛 예문을 자세히 고찰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반드시 큰 덕과 중한 인망이 있어 조야가 신망하는 사람이라야 이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본다면 대신의들의 집이 극에 누추하고 좁아 만일 이 예를 실행하게 된다면 온 집안이 감격하여 장황하게 분주할 것이고 병자도 또한 경동하여 죽음을 재촉하게 되리라 싶습니다. 근자의 내일을 보내 약을 의논하고 또한 승진아 주소를 보내 문병하는데 이도 역시 특은입니다. 진리만은 이런 진실로 용이한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위해서 짐작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고 권균, 김정, 남건돈 모두 아뢰기를 신등의 덕도 또한 갖다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장군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선대의 제왕들이 문병할 적에 마을 골목에 좁게 막힌 데가 있으면 모두 철가에 넓히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자들을 감동시킬 성의로서 한 시대를 고무시킬 일인데 이런 아름다운 일을 신하들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그 사람이 자체를 보아 대체해야 하고 격식을 정하여 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 자는 아뢰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대신들에게 병이 나면 칠림하여 문병하고 죽으면 친히 여호와의 한결같이 골육처럼 하였고, 문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일을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군신의 사이가 소원한데 만일 위에서 이런 일을 거행하신다면 아래 사람들이 또한 저절로 감동되어 분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비록 삼공이라 하더라도 어느 사람에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아래에서는 반드시 어렵게 여길 것이니 반드시 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새로 규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묻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 가당한 사람이므로 이미 삼공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어찌 구별이 있겠는가 하자 안당이 아뢰기를, 진시로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좌우에서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으나 이희민, 조우, 이연경, 심다론, 경세인, 김영륜 등은 모두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충이 청정하는 일에 대하여 물으니 당이 아뢰기를, 대범 환관과 궁첩을 친근히 하는 때가 적고 현명한 사대부를 접하는 날이 많으면 도의가 날로 신장될 것이니 조개 같은 큰 일에는 정전에 나아가 대신을 명수하여 의논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는 사정전이나 강량전 혹은 비협합으로 나아가 승지와 사관으로 하여금 드나들며 이를 아뢰게 함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권균, 김전, 남권 등도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하였으며, 김정은 아뢰기를, 세종대는 날마다 이를 보았기 때문에 다스림과 교화가 크게 시행되었습니다 하고, 남권, 장권이 아뢰기를, 이 일은 밖에서 이미 모두 의논했는데 안당의 의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범상한 정사는 승지가 항시 징계하고 육조의 공사에 있어서는 난관을 덜어 인견하는데, 만일 날마다 대신들을 모아 청정한다면 조강일 등을 모두 피하게 되고 육조의 공사가 또한 방치될 것이니 일정한 때가 없이 하면 좋겠다 하며 당이 아뢰기를, 일정한 때가 없이 청정하는 일은 한결같이 조종조의 고사처럼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에는 과연 일정한 때가 없이 청정했었다 하며 당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세종조에는 언제나 강령전에서 대신들을 소대했는데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전으로 나아갔으니 조계와 같았으며, 항시하는 공사는 모두 승지들로 하여금 징계하게 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편전에서 대신을 접견함은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요사이 승지들이 징계하게 하고 육조당관도 모두 인견하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면 앞날에 소홀해질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니 조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랠 일이 있다면 역시 인견해야 합니다 하고, 당이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경영관들을 때로 편복 차림으로 접견하셨으니 한결같이 엄격하고 건신하기만 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편전에서는 편복을 입으면 어떻겠는가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의관은 반드시 하고 시선은 존엄하게 하는 법이니 의관을 경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관대라고 하지만 어찌 모두 골룡포를 말하겠습니까? 심의 같은 옷을 입는다면 천리 같은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한충이 종자법에 대하여 물으니 당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학술이 없고 또한 옛일을 고찰해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대개는 고조의 종통을 이어받아 조부의 종통을 이어받고 아비의 종통을 이어받아 백대가 되도록 변함이 없는 종통을 이루어 성의 같은 친족은 모두 종손의 집에서 명령을 받으니 이는 옛적에 하던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일 이 일을 시행한다면 풍속이 한결같이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였어. 비록 성이 같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들어는 외방에 살고 들어는 서울에 살아 서로 소원함이 심하기 때문에 종손에서 통할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지손으로 의례 대종가에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족을 친목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기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비록 시행하려 하더라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예관 및 대소 신하들로 하여금 모여 의논에 잠작해서 작정하도록 하소서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종자법은 옛 법제이니 널리 옛 제도를 모아 크게 규모를 세우되 반드시 옛것에도 맞고 지금에도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그니하지 못합니다 하자 좌우에서 모두들 옛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을 하였으며 신상은 아래기를 이는 좋은 법이니 만일 이 일을 시행한다면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이루게 할 길이 어찌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아비의 종통을 이어받고 조부의 종통을 이어받은 것만 보았지 그런 설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종가에서도 사당을 세우고 소종가에서도 또한 각각 사당을 세우는데 종가 세우는 뜻은 알지 못하니 모른적이 널리 채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이 자는 아래기를 비록 옛 예법대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거행해야 합니다. 만일 옛 예법을 알지 못한다고 드디어 방치하고 거행하지 않는다면 다스리는 도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고 김정은 아래기를 만일 옛 예법대로 다 거행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하려 하면 거행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이룰 좋은 조치가 오래 방치되고 거행하지 않아 크게 성취에 누가 되었으니 모름지기 한 시대의 규모를 세워야 하는데 널리 옛 예법을 고찰해보면 자연 절목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래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행하기에는 못할지라도 왕실과 대종가에서 먼저 거행한다면 아랫 사람들이 또한 보고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늙은 유연으로 덕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한 가문의 규모를 세운다면 감화하게 되는 도리가 있을 것인데 자세히 고찰한다면 어찌 옛 법례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한중이 또 가래와 오래의를 합치되게 보는 것 및 승부에 대한 일을 물으니 당이 아뢰기를 오래이와 가래를 신이 고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개 오래이는 곧 조종들이 참작하여 결정한 현행 법제이니 준행함이 가하고 거기에 불과한 것이 있으면 예법을 고찰하여 참작해서 결정함이 또한 가합니다. 뜻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승보하는 일은 매우 좋기는 하나 옛 준내가 조시에 합격한 사람이 승보시로 취지한 사람을 거관하게 했습니다 하고 권규는 아리기를 오래이와 가래는 다르지 않고 비록 다른 데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많지 않으니 오래이에 의해 거행하되 맞지 않은 데가 있으면 가래를 고찰하여 절충해서 거행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승보하는 일은 3년에 한 차례씩 하면 뜻 있는 사람들이 들어 승보되지 못할 것이니 김식의 의논대로 하소서 하고 좌우의 의논은 모두 오래 이대로 거행하되 가래를 참작해서 함이 가하다 하고 승보하는 일은 가하다 하기도 하고 불가하다 하기도 하였다. 한층이 아래기를 오늘 의논한 일을 모두 합좌 때에 다시 의논하에 서게 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자 광조가 아래기를 오늘 의논은 대체로 같았는데 무엇하러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위에서 행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하였다. 이때 밤이고였다. 오랫동안 하시. 진저시로 36권 중종 14년 7월 1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정광필의 의논드리기를 국기 이래 전하께서 의복을 바꾸시되 이를 아래는 관원들도 따라서 옷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침림하여 문병하는 일은 고금의 사정이 달라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친히 서정을 보시는 일은 선 왕조의 고사대로 하소서. 종자법은 나라 실정의 예법제와 어긋나는 듯 하기는 하나 풍습과 세속을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우니 법제를 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오래이와 가래가 같지 않은 곳은 참고하여 의논해서 정함이 가할 듯합니다. 학생을 승보하는 일은 본래 옛 준례가 있으니 따로 추천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는 의논드리기를 기일에는 전하께서 익승관 천담복 차림에 오각대를 띠심이 합당할 듯하고 일 아래는 관원은 제관이 아니므로 지지하는 반열에는 들지 않으니 옷을 바꾸는 것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진림하여 문병하는 일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청정하는 일은 절목을 세울 것이 없이 마땅히 날마다 정무를 보시되 혹은 소대하고 혹은 성지로 하여금 징계하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종자법은 널리 옛 제도를 고찰하여 참작해서 정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오래 이에 소루하여 완배하지 못한 것은 가래를 참작해서 정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승보시로 취재하면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이어서 없앨 수 없으나 다만 승보한 이외의 학행에 뜻두는 사람이 있으면 사학으로 하여금 따로 성균관에 추천하게 하여 선발해서 입학시켜 교양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7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진해, 웅천, 창원, 김해, 고성, 곤양, 삼가, 하동, 고을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무가 뽑히고 벼가 쓰러졌다. 태풍이구나.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8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국기일의 복색은 주문공의 법도 대로 하고 이를 아래는 관원의 복색도 소복으로 하라. 종실의 지치는 대신으로 중한 병이 있는 사람은 을에 모두 침림하여 문병할 수는 없으나 이는 위에서 짐작해서 처리하겠다. 욕조의 공사는 가장 큰 것을 미리 권례로 들여오면 먼저 마땅한 제 여부를 보아 두었다가 상참대에 가서 대신 및 욕조의 당상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겠고 또한 조계하는 날 형벌 결단하는 일이 적으면 욕조가 각각 이를 징계하라. 종자법은 다시 정부 홍문관 예조로 하여금 널리 옛글을 고찰하도록 하여 의논한 다음 참작해서 결정하겠다. 올해에 미진한 데가 있는 것은 가래와 참작해서 사용함이 가하다. 승보시의 취재하는 일은 좌이정의 의논대로 취재한 이외의 사람들을 사학으로 하여금 따로 학생이 뜻이 있는 유생을 성균관에 청가하도록 하여 선발해서 입학시켜 교양하라 하였다. 한충이 아뢰기라. 전일의 소학을 이미 중의 관원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여시 향약을 또한 모두 주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지방의 유향소에도 아울러 나눠주며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시 향약은 보려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니 마땅히 아랜대로 하라 하며 한충이 아뢰기를 경성 안에도 또한 박리가 있어 반드시 향약을 시행할 것이니 이 책을 오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 동의 약정에게 나누어 주게 하며 어떠하리까 하니 윤호하였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8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이르렀다. 지금 평안도 감사의 서장을 보건대 여름철에 우박이 내려 매우 놀라운 데다가 또한 큰 바람으로 나무가 뽑히고 벼와 곡식이 모두 상하여 재변이 매우 크다 하였다. 이는 참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니 대신들에게 말하라. 인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8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삼궁이 의계하였다. 대전에 잇따라 두 번 중을 맞아 파직된 경우에 대해 아무 제한한 법조문이 없는 것은 반드시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니 이 조가 그의 인물에 따라 임용해야 하고 따로 새 법을 세울 것은 없습니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8일 기호 네 번째 기사 기준을 홍문관 은교로 정응을 부은교로 삼았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기를 들었으며 이어 정무를 들었다. 증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1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불시소대하여 건사록을 증강하는데 참참간 조순이 아뢰기를 기뻐하거나 노여하는 일 등에 있어서 중을 읽게 되면 마음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어찌 중을 읽는 패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존량과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사람들이 기쁨이나 노여움이 장차 발로 되려 할 적에 능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신도 중에 벗어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범상한 사람도 기쁨과 노여움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임금이겠는가? 임금은 한 번 찡그림과 한 번 웃음도 아껴 쌓여 기쁨에 당해서도 살피고 노여움에 당해서도 살펴 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조순이 아뢰기를 하나의 죽은 사람 때문에 사간이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되어 모두 죄 없이 억울하게 형장을 맡아 죽으니 화기를 선상하여 재변을 부르니 이 때문인가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죄 없이 억울하게 된다면 반드시 화기를 선상할 것이다. 대저 형벌이란 다스림을 보조하는 것이지 이로써 다스림을 잃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검토관 심좌론이 아래기라. 이 대문은 소인을 방지하는 도리가 자기를 먼저 바로잡아야 함을 말하였으니 이 말을 더욱 살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이 진실로 능히 먼저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어찌 간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소인을 방지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거울이 환하고 저울이 반듯하듯 하여 간사한 짓과 어리석은 짓들이 저절로 드러나고 숨길 수 없게 될 것인데 어찌 소인이 그 사이에 간이하겠는가? 그러나 미리 소인을 방지할 뜻을 갖는다면 잘못이다 하며 조우가 아뢰기라. 상상의 분부가 일하시니 참으로 천년에 한 번이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6권 중종 14년 7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사 이자가 채경의 일 논함으로 인하여 아뢰기라. 임금이 소인을 대우할 적에는 마땅히 엄정하게 하여 체면을 볼 것이 없지만 대신을 진퇴시킬 적에는 체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진퇴시킬 적에는 마땅히 체면 유지를 해주어야 한다 하며 이자가 아뢰기를 그다지 관계가 있는 일도 아닌데 경솔하게 진퇴시키면 불가합니다 하고 한층은 아뢰기를 이자가 아랜 대신 대우에 관한 말은 곧 당면한 지금의 폐단을 생각하여 한 말이니 만일 함께 도를 논하여 나라를 경륜해 나가는 대신이라면 분주하게 이를 맞는 신하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시황이 대신을 억압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 버릇을 후세에 와서도 폐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대신 대우도 혹 과실이 있으며 견책이 너무 엄하여 대신의 체면 유지에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요사이 행행되면 대신이 술에 먼지와 말발구 사이를 분준히 쏘다니며 일 보게 되는데 이도 체면에 불과한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논한다. 이는 이 계명의 일을 가리킨 듯하다. 계명이 크게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간이 한번 아래자 곧 퇴임하게 함으로 한때의 공륜이 들어는 너무 성급하다고 여겼었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정의가 통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인데 진나라 이후로 임금은 높이고 신하는 억압함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보는 예절이 또한 엄격하였고 이 때문에 정의가 또한 믿어지지 않았었다. 세조조 이상은 여러 정성의 대우가 매우 친근했었는데 성종조토부터 군신의 예절이 엄격해졌는데 이제는 규모를 점차 고쳐가니 자연히 서로 친근하고 공경해야 될 것이다 하며 안당히 아뢰기를 이제는 군신의 사이가 점차 서로 친근해질 것입니다. 신이 중국에서 군신의 예절을 보니 모시는 신하들이 모두 걸상에 걸터 앉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습속에 이미 이러하여 고칠 수 없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오직 서로 믿게 되어야 할 뿐인 것인데 조정의 채무가 비록 엄격하더라도 품은 생각을 반드시 계달하게 된다면 어찌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먼저 재변을 상세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요사이 감옥 죄수로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 혹은 비록 형벌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데도 꼭 죽는다고 하니 이는 어찌하여 이러는 것인가 하며 당이 아뢰기를 대저 요사이 감옥 죄수로 죽는 자가 많은데 신은 형조의 관원들이 악한 자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형벌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려 하였선가 싶습니다. 당의 뜻은 형조파서 김정이 악한 사람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그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옥 안에 병 생긴 것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조정이 함께 의논하여 조치어 해야 할 일이다. 또 수령으로 어버이 나이 70이 되는 사람은 법에 마땅히 채직하게 되어 있다. 첨사나 만호의 유는 대전에 그런 법이 실려있지 않지만 어찌 이는 수령과 다르겠는가? 독자가 아닌 첨사나 만호는 채직할 수 없지만 독자인 사람은 차 임하여 보낼 것이 없다. 이 일을 의논하도록 하여 때로 법조문을 세워 일정한 식례로 함이 어떠할까 하며 당이 아뢰기를 이 일이 대전에 실리지 않았으면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요 반드시 망각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죄가 탁월하여 변방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얻을 수
없는데 의례 의벽이가 늙었다고 부임하지 않는다면 한갓 첨사 만호뿐만이 아니라 육진의 수령도 또한 부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독자가 아니라면 비록 어버이가 늙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보내야 할 것이니 조정의 법이 반드시 일에서 씻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이 자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효도로 근본을 삼기 때문에 혹 부모인 나이 늙은 것으로 고울살이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의뢰 모두 돌아가 복양하게 하면 또한 불가하니 비록 늙은 어버이가 있다 하더라도 병이 그다지 심하지 않거나 또한 다른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 복양하기를 들어줄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고하는 법이니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는 효도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만일 조정에 관계됨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은혜스럽게 그의 어버이를 부양하여 만류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일 있거나 없거나 그다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일이 은혜롭게 그 어버이를 부양할 것도 없고 또한 그가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들어주어야 한다. 이자가 늘 권부를 만류하려 하여 이 일로 아뢰기를 두서너 차례나 하였고 혹은 이름을 지적하여 아뢰었지만 상이 모두 들어주지 않았으며 한것 이자만이 아니라 이 장군이 또한 아뢰었으나 김정에 대해서만 그의 어버이를 은혜롭게 부양하며 만류하도록 하고 권불에 대해서는 이자 등이 비록 만류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으면서 조중에 그다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한 돌아가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러 본다면 상께서 아래 사람들에게 비록 착한 사람이나 군자라 할지라도 또한 경종을 알아서 썼던 것이다 하였다.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7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비현합에서 정무를 보았다. 중종 7월 36권 중종 14년 7월 2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승지 한충을 보내 윤차 당상과 성균관 관원 및 유생들에게 수를 내리고 또한 제술로 시험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또 교관 및 유생들에게 하교하기라. 무릇 교화에는 구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방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각기 힘써 하라 하였다. 한충이 성균관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아뢰기를 신이 유생들이 제술한 것을 보건대 모두 학문하게 전략했었고 하제의 유생들도 또한 모두 재능을 성취했었습니다. 충이 몹시 취하여 행동에 잘못이 많았고 또한 실언을 함으로 상이 입을 가리며 웃었다. 수석한 유생 박광자에게 3분을 주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도 차이 있게 분을 주도록 하였다. 과장에서 분수로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을 준 것이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7월 20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승지 사관 등에게 마포, 저포, 화자 등을 물건을 내리도록 하였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7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 처마 밑에 나아가 조참을 받다. 중조 7월 36권 중종 14년 7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먼저 정의가 졸하였다고 쓰인대를 가리키며 논하기를 정의가 공자와 맹자의 전승되지 않은 학문을 체득하여 사람들을 교화하기를 게으름 없이 하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배출된 학자가 많고 후세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패조 시절에는 비록 더러 남을 교화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마침내 화를 당함이 그러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 학문에 진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하며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도가 세워진 다음에 후진들이 향방을 알아차려 어버이 성긴과 임금 성기는 도리가 모두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니 만일 혹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후진들의 향방이 일정해져서 조정안의 명사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패조 때는 사림의 화가 자목하여 김종직의 문도들이 모두 살육을 당했고 지금의 당에서는 종직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림들 사이에는 더러이 의구스러운 생각을 가져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한 더러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해보려 하는 사람도 단지 자기의 소견대로만 가르칠 뿐입니다. 하고 이청은 아뢰기를
지금 혹시라도 정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의 책임을 또한 모두 위임해야 합니다 하고 강조가 아뢰기를 이때 있어서는 비록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두 발탁하였으니 만일 정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찌 끌어다 쓰지 않겠습니까? 송나라 때에도 만일 정의를 등용하였다면 어찌 멸망하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없으나 붕의 도리는 조금 남아있어 비록 옛날처럼 간절하게 권면하는 도리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교기하고 책망하며 힘써 해가기 때문에 조정의 풍습이 이에 힘입어 조금 달라졌는데 만일 뒷날에 조정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붕당이라고 지목하여 공격하고 모함할 것이니 이 글에 조서하기를 제로 및 감사의 직이면은 원우 때의 학술을 배운 사람들을 임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곧 이것입니다. 지금 힘써 비록 다스리기를 도모하지만 뒷나라의 일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이 완전하고 든든해진 후에야 소인이 저절로 간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종조의 사대부들이 거의 모두 사장만 숭상하고 학술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 성종께서 권장함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풍습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붕의 도리에 있어 비록 간절하게 권면하는 도리를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또한 더들어는 하였기 때문에 한때는 서로 마음을 놓고 교유했던 것인데 오래지 않아 참혹한 화를 만났었습니다. 대저 우리나라는 살림의 화가 서로 잇따라 일어났는데 비록 일일이 들어 진달하지 않더라도 상께서 또한 반드시 아실 것이니 오늘날 세상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인물이 많지 않은 데다가 한 번이라도 인물이 나와 세상에 쓰이면 다스려 보기에는 뜻을 두면 마침내는 살림의 화로 소탕이 됩니다. 이는 그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나라가 시들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성자 신손의 때에 이르러 혹 있게 될까 싶습니다. 이러므로 옳고 그르다를 명백히 하지 않고 오로지 몸을 보존하기에만 뜻을 두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도 없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금에 있어 사기를 진작해야 하니 이 시기가 매우 중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에서는 정의 같은 사람을 얻기 어려우나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만일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들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며 사도를 자기의 책임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흥계하게 될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정의가 만일 세상에 쓰였다면 그의 문의들이 각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첨가해 잘 다스린 세상을 일으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초야에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가지 재주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쓰이고 있으니 또한 반드시 있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대저 한때의 인물이 있은 다음에 한때의 다스림이 있는 법이나 그 중에도 관계가 기묘한 바는 임금과 정승에게 달린 것입니다. 임금과 정승이 호오와 시비를 분명하게 하면 아랫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생각하는 바를 펴게 되지만 만일 임금과 정승이 호오와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면 비록 한때의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인제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배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삼공이 서사하는 규모가 이미 정해졌으니 대강령이 거행되지 못하여 공론이 대간에게 달렸으니 대간의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 될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원대한 생각을 또한 두지는 않았으는 안 된다. 성종조에 현명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었는데 폐조 때에 이르러 남김없이 죽여 없앴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청이 아뢰기를 간원의 직책은 복을 스비로 맞는 것으로 임금의 언어 동정이 잘못되는 때가 있으면 간원이 적각 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대궐 밖에다 관서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대개 하리들의 보고에만 의가하여 듣고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임금이 비록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들으는 듣지 못하게 되니 신의 생각에는 정원 곁에다가 따로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간원의 관원이 한 사람씩 순번으로 직수가 임금의 동정과 과시를 빠짐없이 듣게 하되 소소한 일이라면 즉각 간하고 큰 일이라면 출근하기 기다렸다가 동료들과 의논하여 농계하도록 한다면 그의 직책에 다 하게 될 것이고 비록 직수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온다면 또한 방해롭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지금 청정하시기로 하는 때로서 법도가 일신해졌는데 이도 또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간원이 대궐 밖에 있어 과연 먼 듯하다. 무릇 이럴 때로는 혹 미처 듣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상하가 맡긴 시절이 아니니 따로 간원을 두면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어 대신의 뜻은 어떠한지를 묻자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간우는 헌부와 같은 예가 아닙니다. 신이 성중조에 보건대 간우는 단지 임금의 덕에 관하여 논할 뿐이고 사람 논방에는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근래 인물을 탄핵하는 폐단이 점차 이루어져 드디어 헌부처럼 되므로 간우의 소임이 크게 번다고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또한 따로 대궐 안에다 간운을 설치하여 순번으로 직속하게 한다면 반드시 미처 본원에서 회자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따로 관원을 둠도 과연 불가하고 관원으로 하여금 단지 임금의 덕에 관해서만 논하고 인물을 논박하지 못하게 함도 불가하다 하며 청이 아뢰기를 관원은 곧 복을 수비하는 직책을 맡은 것이니 모름지기 좌우에 있게 해야 하고 서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청의 말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궐 안에 이미 승조원이 있고 또한 홍문관이 있으니 지금 다시 간원을 둘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향실을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조정조의 옛적 글을 이를 보건대 단지 승지만 가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더러 친림하는 때가 있었으니 나도 또한 친히 가보고 모든 제사의 충문도 또한 진압하고 싶은데 가하겠는가. 이는 곧 임금의 거둥이어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좌우의 의견들은 어떠한가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니 그 행하심이 좋으나 다만 향실이 매우 좁으니 어찌하리까. 그러나 아름다운 일을 자리가 좁은 것 때문에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박세희는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향실의 지형이 과연 흡수하였으나 그 안의 모든 사상은 매우 정결했습니다. 다만 소위 사령이란 사람들의 관복이 조례들과 다름이 없어 이런 것이 설만한 듯 하였으니 사령의 명칭을 묻히고 또한 고치고 또한 관복을 변경하여 별감들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옳은 말이다. 문소전 연안전에도 수복이 있으니 향실도 또한 이 예대로 함이 가할 듯하다 하였다.